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송경매사의 교재 22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효 취득으로 맞서는 건물주를 응징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은 2015 타경 4035에 건물은 매각 제외로 토지만 강제 경매로 진행된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었습니다. 감정 가격이 5,500만 원에 시작해서 2,700만 원까지 하락한 것을 3,9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건물 주인이라고 하신 분이 법원에다 전화를 걸어서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꾸로 찾아가서 건축주를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가기도 전에 먼저 건물주가 법원에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만났었습니다. 여기 건물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이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계셨고 지금도 거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이 집에서 끝까지 그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니까 이 땅을 다시 자기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만약에 건물 주인이 땅을 사겠다 그러면은 다시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가격을 얼마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 땅에 감정 가격이 있으니까 감정 가격대로만 주십시오. 원래 이 소송을 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더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잔금을 내고 소송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이 와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감정가대로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정가가 이제 5,500만 원 정도면은, 그런 정도면 자기도 감정가대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계약금을 가지고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정식으로 계약금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 다시 계약을 정식으로 하도록 하십시다 해갖고 예 그럽시다 하고 끝이 났습니다. 자기가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로 연락을 다시 주고 계약금만 준비가 되면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상대편 전화번호도 알고 저희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다시 약속을 해서 만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5,500만 원에 다시 매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건물은 매각 제외고 강제 경매로 1,100만 원에 해갖고 청구가 됐는데, 그런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연락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좀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2, 3일 더 있다가 전화를 한 두서너 번을 더 계속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분이
계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마음이 변했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송을 하게끔 된 건데, 여기 집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지적도당은 도로가 없고 현황 도로로 돼 있는 거고, 집이 옛날 집인데 일부 수리를 좀 했더라고. 가서 봤더니 인테리어하고 외벽도 조금 고치고 내부도 이렇게 깨끗이 벽이나 이런 것을 좀 고쳐놨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집 주인이 이 건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연락이 와서 계약을 하기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법무사를 통해서 대화가 되지 않으면은 소장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자 보게끔 되면 227페이지입니다.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을 원고하고 피고하고 그 사람을 상대로서 소장을 냈습니다.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는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월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료 청구를 해서 일단 소장을 냈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냈더니 답변서가 왔습니다. 자, 그 답변서를 보게끔 되면 230페이지죠. 230페이지 보십시오. 답변서 해갖고 위 당사자 간 기원 2016 가단 2095 토지 인도 청구 사건에 가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한 겁니다. 제출한 겁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피고가 이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은 전부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건물은 자기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인한다. 우리는 부인할 게 무슨, 땅은 우리 거고 건물 주인에게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을 낸 건데, 답변이 자기 지상 건물은 자기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인합니다. 자, 보면 원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피고의 시조 부인 누구누구서부터 또 오고 시조 모으로 오고 해서 쭉 와서 이미 상속했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옛날에 건물과 땅 주인이 같았었다. 시조부라고 그러면 할아버지죠. 같았었다. 그러다가 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 그대로 있다가 매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고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2008년 15일에 매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에서 보면 그걸 샀고 정식으로 샀고 그 다음에 2008년 5월 19일에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토지를 경매로 등기 이전이 된 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후 피고에게 채무가 있어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됐고 2010년 1월 10월 매각에 의해 원고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상 건물은 위 답변서 1항 사실과 같이 1964년 60년 4월 20일 피고의 시부인 소위 망 누구께서 토지와 지상 건물의 목조세를 뜻한 증을 194.1을 전 소유자인 성명 미상자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즉시 토지의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가족과 거주해 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땅도 사서 등기 이전을 했고 무허가 건물도 같이 사서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후 자손들이 거주해 왔고 큰아들인 소의 한누와 그의 전 피고가 지금까지 평형공연하게 전면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20년간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겠으므로 원고가 이제 와서 피고에게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서부터 그 땅에 건물의 주인이 같이 땅을 사고 건물도 같이 사가지고 쭉 와 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의해서 그 건물 주인이 땅을 자기가 취득시효로 그대로 뭐라 그러죠? 그대로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당신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취득시효에서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의 답변을 낸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누군지한테서 저희들하고 협상을 다 해놓고 누군지한테서 이제 그 뭐랄까 취득시효에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고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하게끔 되면 그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조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취득시효는 20년 이상을 실질적으로 평온공헌하게 주인으로서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면은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다가 경매로 나가면서 뺏겼는데 건물이 그 땅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다시 취득시효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취득시효의 원을 아무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소장을 이렇게 냈더니 이제 재판이 날짜가 잡혀가지고 그 우리 낙찰받은 원고하고 여기에 우리가 약속을 했던 그 피고하고 같이 만나서 이 사람이 그 재판장에다가 이거는 취득시효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등기함으로써 취득시효를 인정해서 주인이 된다는 얘기지 등기하지 않고 무조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사용했다고 해서 내게 되는 건 아니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그때서야 그분이 이거는 그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건은 취득시효는 안 되는 거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으로서 몇 월 며칠 날 조정을 할 테니까 조정하는데 오셔서 같이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번에 5,500만 원에 우리끼리 합의라고 다 했던 거를 판사님은 모르시는 겁니다. 모르시다 보니까 건물 주인이 취득시효를 주다니까 취득시효는 안 된다. 그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니까 몇 월 며칠 날 조정을 하겠다고 조정으로 하고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분이 다시 오면서 얘기가 그 건물을 땅을 내가 다시 사야 되겠는데 그러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먼저 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5,50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있다가 아니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당신이 연락도 안 하고 끊어갖고 우리는 소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으로는 못 드리고 만약에 당신이 다시 이 땅을 사신다 그러면 6천만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먼저 5,500에 얘기했던 거를 6천만 원으로 올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6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번에도 5,500만 원에 사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자고 얘기해놓고 어겼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지금 사겠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가서 계약서를 지금 작성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럼 그러십시다.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조정을 날짜가 있는데 조정까지 가지 않고 그날 재판하는 날 나오면서 다시 사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6천만 원을 주십시오 하고 6천만 원에 합의가 됐고, 또 먼저 번처럼 약속을 다 해놓고 어길 수도 있다 보니까 아예 지금 계약을 하십시다 해가지고 같이 법무사를 한테 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은 보면 상대편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답변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피고의 주장 유지, 피고가 시효 취득을 하였으니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토지를 시효 취득했다든지 건물을 취득했다든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이거는 시효 취득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답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재판 날짜가 접혔을 때도 판사님께서 이거는 시효 취득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말하지 말아라, 그냥 조정을 하겠다 하는 바람에 그냥 바로 그렇게 조정을 하게끔 된 겁니다. 답변서는 내고 날짜가 잡혔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그럼 같이 어디 법무사를 한번 갑시다 해갖고 같이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얘기한 대로 그대로 6천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1,0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계약서를 다 쓰고, 특약상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길 수도 있을 때이기 때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뭐냐면 이 계약 우리가 조정 날짜 전에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다 제출해서 그 제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판결을 내려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매도인 매수인 양자 간에 진행주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연 2016 가단 2095 토지 인도 청구 소유에서 2010년 변론기일에 서로 이권 매매 계약대로 조정에 응하기로 한다.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계약서 쓴 것이 어디로 갔냐면 근처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무사에서 다 얘기를 해놓고 법무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준 거예요. 그 얘기한 걸 다 듣고. 자, 보면 2번입니다. 만약 2010년 7월까지 매수인이 잔금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 잔금에 대해서는 월 1%에 대한 지연소액금을 받기로 한다.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는데, 계약금을 내놓고 중도금까지 내놓고 잔금을 주지 않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그 계약을 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치료도 받을 수가 없게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이 약속을 어길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법무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법무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월 1%에 대한 해당하는 지연소득금을 주기로 한다. 단 중도금 1,500만 원 계약기간 내에 지불치 않을 경우 1% 지연소득금을 지불하게 하여 2010년 2월까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중도금을 또 주기로 하고 중도금을 늦춘다든지 또 안 준다고 했을 때는 보면은 늦게 줄 때는, 계약을 늦게 줄 때는 하고 6월 25일까지 지불지 않을 때는, 중도금을 지불지 않을 때는 그냥 계약금만 주는 걸로 하고 계약은 파기하게끔 한다. 잔금은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지료 채권을 포기를 한다. 우리가 잔금을 낼 때까지는, 우리가 잔금을 다 줘서 등기 이전할 때까지는 원래는 지료를 주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그 지료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게 사실은 보면 판사님이 지료 감정을 해서 지료까지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제가 경험했던 것부터 다 해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법무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법무사님이 특약상 해갖고 계약서 뒤에다가 같이 따로 만들어 붙여갖고 계약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약서를 법원에다가 우리가 제출해달라고 해갖고 법무사님께서 법원에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더니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그대로 하에 권고 결정을, 판결문을 그대로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가서 조정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우리끼리 조정을 했고, 우리끼리 조정한 걸 가지고 법무사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얘기한 거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그러고 특약 작성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는 것을 법원에다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판사님이 우리가 제출한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문을 내려준 것이 이 사건입니다. 자, 이제 파트 5입니다. 서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조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판결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교재 238페이지입니다. 조정으로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건축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합의를 하려고 다 얘기를 했다가 조정으로 넘어가서 조정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됐는데 법원에서 조정으로 합의가 된 사항 자체를 상대편이 지키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제가 많은 것을 소송도 하고 판결문을 받았고 조정도 했지만은 조정에서 이렇게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가 238페이지입니다. 2014 타경 59094입니다. 지목이 임야고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은 매각 제외됐습니다. 화성시 마도면인데 땅이 1억짜리가 4,900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낙찰을 5,2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면 지목이 임야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 허가는 받아서 건물을 짓는데 아직 건물이 준공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다 준공을 해서 건축물 관리장을 만드는 걸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뀔 수도 있는데, 아직 건물이 서류상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땅만 경매로 나온 것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임야로 해서 경매가 진행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감정평가사가 대지가 여기 있고 여기에 보면 건물이 있는 걸로 하고 여기에 노란 걸로 해서 이것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여기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 마당이 있고 여기 보면 포장이 되어 있는 이게 현황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집이 있고 이쪽으로 현관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언덕이 지고 이쪽 옆으로 여기가 현관이고 이쪽이 마당인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우리 수강생이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갖고 그럼 저거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건물에 누가 살고 있고 건물 주인하고 한번 얘기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오후 한 4시, 5시 정도쯤 됐는데 가봤더니 어른은 없고 중학교쯤 되는 여자하고 초등학생 되는 여자가 아이들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들었더니 애들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어른 없느냐? 그랬더니 어른 지금 아버지 안 계신데요. 그러면서 여기 좀 그 어른 좀 뵈러 왔는데 그랬더니 그 딸내미가 아버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해갖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로 그쪽으로 어디 오라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무실을 가봤더니 중기 사무소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빌려주시고 하는 그 사무실인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길래 제가 여기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건물은 제가 제 거고 건물은 제가 지었고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경매로 땅을 낙찰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제가 포크레인 기사인데 여기 땅 주인에게 토목공사를 해주고 그 비용을 가지고 이 땅을 자기가 받고 그리고 건물을 자기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니 저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여기 원래 땅 주인이었던 분을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러십시다 해가지고 사실은 약속을 해가지고 셋이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건물을 당신이 땅을 샀으니 건물도 좀 당신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먼저 번에 그 포크레인 주인이 자기가 이 건물을 짓는데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만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 주인 되는 사람이 땅을 사셨는데 건물도 당신이 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건물을 얼마에 파실 겁니까? 그랬더니 건물을 8천 정도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에 건물이 그렇게 안 갔는데 어떻게 8천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토목공사 하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사람에게 줄 돈이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8천만 원을 주신다 그러면 그 건물을 넘겨주고 당신이 땅과 건물을 같이 하게끔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저로서는 그 건물을 8천만 원 주고 땅 주인에게 팔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건물을 안 팔겠다는 뜻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건물 주인은 원래 땅 주인한테다 넘기고 땅 주인이 나서서 8천을 달라고 얘기니까 협상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협상은 안 되겠구나, 할 수 없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달라 해가지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냈더니 그 답변서가 온 것이, 여기 지금 보면 그 답변서 왔던 것이 서류를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없어가지고 여기다 그 교재에다 얹히지 못했는데, 답변서는 뭐라고 왔냐면은 이렇게 돼 있더구만. 애초에 땅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땅 주인 이름으로 건물을 지었더구만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걸 가지고 이 포크레인 기사가 그 건축을 그대로 집을 진 겁니다. 그러면서 소장에 보면은 건축주는 신고한 걸 보면 피고 누구누구가 아니다, 나는 건물을 가진 적도 없고 내 이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 누구를 신고를 한다고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건축허가 신고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다가 이제 다시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우리 이제 법무사가 뭐라 그러면 예비적 청구 취지, 이제 그 앞에 소장 내고 했던 것이 없어져 갖고 답변서 뜻이 없어져 가지고 제가 하지 못했는데, 피고 누구는 원고에게 누구누구의 토지를 인도하고 월 얼마까지 인도를 하라. 그 다음에 피고 김 누구는 제1항 강의 건물에서 퇴거하라. 그러니까 포크레인에 있는 사람은 여기 살고 있는 거고, 건물 주인은 착공계를 낸 사람은 나 누구예요 보면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결을 못 하겠으니까 그 우리 법무사님께서 예비적 청구 취지에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해라, 이렇게 둘을 다 누군지를 못하고 건축허가 받은 사람은 따르고, 거기 있는 사람이 원래는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건물 주인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건물 주인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건축허가 신고서에는 나 누구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나 누구가 주인인지 김 누구가 주인인지 모르다 보니까 하여튼
예비적 청구 취지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소장을 낸 겁니다. 주의적 청구 취지에 관한 이 사건 건물을 믿은 게 무허가 하면서 소유자가 누군지 특수가 없어 우선 실제 점유하고 있는 피고 누구를 상대로 철거 토지인도 부담을 청합니다. 예비적 청구 취지에서 피고 누구는 답변 주장에 건물을 주는 예비적 피고 나이며 피고 김 누구는 나용자 사용대체 관계에 있답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 누구의 주장이 사실이면 건물주인 나용원과 건물 철거 토지 부당이 반환 책임이 있어 피고 누구는 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답변서를 냈더니 답변서를 내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지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에 지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료는 항상 판사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판사님께서 당신이 지료 청구를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료 감정 청구를 하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지료 감정 청구를 하게끔 되면 판사님께서 법원에서 지료 감정비를 얼마를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면은 그 고지서를 내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법원에서 지료 감정사를 명하고 지료가 결정이 되면 그 지료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정 신청했고 부당이익금 정확한 금액이 특정으로 지료 감정을 신청합니다. 향후 감정 경영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하겠습니다. 이거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감정 신청을 했고 얼마 하여 감정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조정을 면하게끔 겁니다. 조정하는 데를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조정을 이때 갈 때는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을 때입니다. 갔는데 상대편에서 조정을 하는데 변호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또 우리는 그냥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저하고 갔어요. 이제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8천만 원을 우리 수강생이 8천만 원을 달랐습니다. 아까 낙찰 금액이 얼마 있었죠? 보면 5,200. 이게 5,200인데 1억짜리인데 조금 깎아서 8천만 원만 주면은 하겠다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그 여자분이 같이 나오는데 여자분이 나 누구라는 분,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했던 그분이 같이 나왔는데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됩니까? 하고 얘기를 해갖고 그럼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그러면 100만 원을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해갖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깎아가지고 7,900만 원에 결정한 겁니다. 이 사실은 낙찰받고 잔금을 내고 하고 여태까지 결정하면서 한 3, 4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면 우리 수강생도 그렇게 해서 뭐 그 정도면 내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끝이 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조정에 뭐가 있냐면 제1항과 2항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항, 2항이죠. 1항 뭐죠? 원고는 나 누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절차를 이행한다. 피고 나 누구는 매매대금을 7,900만 원을 지불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상대편에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조정하는 데다가 집어넣었던 것이 이거입니다. 제1항과 2항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원고와 피고 김두구에 대한 청구 및 남용주에 대한 청구는 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지료나 다른 거 다 포기한다. 그 다음에 1항과 2항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며칠 년? 2016년 11월 25일까지 그리고 2016년 8월 25일 매매를 원인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끔 되면 2016년 8월 20일 날 계약을 하고 2016년 11월 25일까지 잔금을 다 주는 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다 포기한다 했으니까 지료 청구를 못합니다. 지료 청구를 못하는데 2016년 11월 25일이 됐는데도 7,9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도 없이 그날 7,900만 원에 합금을 주는 걸로 하고 1항과 2항은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대편이 변호사가 조정에 나와서 한 거를 무슨 뜻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7,900만 원 일시불을 받으니까 그날 조정이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11월 25일 날 가도 안 주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 뭐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한 2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빨리 약속을 안 지키고 안 하냐?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그때서야 아니 우리 조정사항에 보면 1항과 2항은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했지 않았느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등기 이전도 당신이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간을 끌으면은 원래 지료를 가지고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끌어도 우리는 지료 청구를 포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지료도 못 받으면서 돈을 안 주면 1항과 2항이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해놓다 보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는 대로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법무사님한테 가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법무사님이 여기에 조정상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청구하려면 등기전 서류를 다 넘겨줘야 된다. 근데 상대편이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등기 서류를 넘겨줄 수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해갖고 등기 서류를 법원에다가 공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서류를 법원에다 공탁을 시켜놓고 이제 우리는 법원에다가 등기 서류를 공탁을 시켜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사님이 보면은 공탁을 원인 사유했고 조정선임 해갖고 공탁자와 피공탁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가단 청구 사건의 조정선임과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누구누구, 피고 누구누구를 얼간다. 해가지고 각본인데 이거를 그대로 조정이 돼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상대편이 이 조정사항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로서는 이 등기하는 토지 등기하는 것을 공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7,90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했으니까 공탁을 해놨으니까 우리 할 건 다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돈을 청구하게끔 됐고 방법은 우리 법무사님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있고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 사람을 채무자로 해가지고 이 채무자의 건축물 관리 대상이 없더라도 강제로 건물을 기입 등기를 하는 방법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누구가 채무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7,900만 원 우리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7,900만 원 받을 돈을 가지고 나 누구를 공탁을 시켜놓고 나 누구를 채무자로 만들어놓고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강제 기입 등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 기입 등기를 만드는데 또 무슨 일이 나면 여기 249페이지 물품 공탁서 이렇게 있습니다. 법원에다 우리가 공탁한 겁니다. 등기 필증, 등기 위임장 뭐 다 터는 겁니다. 보면 우리가 여기에 경매를 시적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랄까 이제 그거를 경매로 집어넣고 채무자를 만들어서 건물을 강제 등기를 만들려고 했더니 보정명령이 나온 거예요. 보정명령이 나온 게 보정명령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신청한 번지수에 그런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경매로 번지수가 있어 다 낙찰 받았는데 그런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무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서 청구를 했는데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그런 건물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번지수로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했던 사람인데 얼른 내가 아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처음에 이 땅이 하나가 아니라 땅을 여러 개를 필지를 같이 한 필지를 그 개발업자가 사가지고 분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필지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필지는 모번지고 우리가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분할했을 때,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로 해갖고 분할이 됐을 때 번지다 보니까 처음 건축허가 신청했을 때는 모번지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분할된 번지수를 가지고 하더니까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 얼른 그 생각이 나길래 제가 법무사한테 얘기해서 법무사님 아마 이게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는 모번지였다가 이게 나중에 분할이 되면서 했기 때문에 그 번지에 없는 것 같으니까 모번지로 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 했더니 법무사님께서 다시 그런 식으로 했더니 나왔고 거기 보면 보건건축물의 건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 조사 명령에 따라 감정 신청설 내용 시 지시사항과 같으로 현황 조사를 확인하고 재반 자료와 기술을 검토하여 감정을 갔음 소명 날이하여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를 고쳐가지고 다시 신청을 했더니 감정이 나오게끔 된 겁니다. 그 번지수에. 그러다 보니까 그 번지수에 있는 건물이 경매로 번지수가 나오고 강제 기입 등기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감정 수행 결과 해갖고 그 미등기 건물 현황 조사, 화성시청 건축허가 신고 관련 사항 협의, 현황 조사 시 그 반송이 제한돼 우선 현장 조사 실시함, 그 다음에 설계도면 분석 및 검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집어넣은 그 도면을 보고 검토를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처음에는 그 번지수가 없다 보니까 못 나왔다 나중에 이제 해서 건축물 신청 여부 확인 공문 해갖고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미등기 건물의 직권 보정 등기 후 경매. 그러니까 여기 건축물 관리장에 허가가 나와 있고 도면이 다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 나 누구라는 사람이 채무자 아닙니까? 채무자로 우리가 7,900만 원을 받을 게 있으니까 7,900만 원을 가지고 이 건물을 강제로 보존 등기를 하고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2017년 6299 이렇게 돼 있죠? 6299 해갖고 여기 보면 우리가 건물을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갖고 건물만 매각했는데 누군지 몰라도 한 사람이 2천 얼마에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하더라고요. 그럼 미납했나 보다 해갖고 우리는 가격이 더 떨어지면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땅 주인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우리가 낙찰 받으면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같아지는 거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2,100만 원에 또 낙찰을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이 사람은 미납을 하지 않고 그 건물에 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갔죠. 우리는 이 건물 주인을 상대로 또 먼저처럼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료 내놔라고 할 수가 있죠. 건물 이제 주인을 찾아갔더니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낙찰받은 이 수강생도 여자분이거든요. 그 여자분이 이제 그 과거서부터 얘기를 쭉 다 해온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당신이 땅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되는 게 7,900원에 얘기돼 있으니까 그 7,900원에 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다시 이거를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조금 알아보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연락을 주겠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다 알아봐도 법정 상권이 없이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게끔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땅을 다시 사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시 등기 이전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빠져나왔던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제가 우리 수강생들에게 조정을 할 때는 만약에 조정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게끔 만드는데 여기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 조정을 한 거고 조정 내용을 보게끔 되면 변호사님이 오셔서 중간에 조정을 하게끔 하고 다 만들어놨는데 애초서부터 조정을 지킬 마음이 없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거의 상당히 우리가 힘들게 어려웠던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례는 아주 특이한 사례지만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조정을 할 때 그 조정 자체를 안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조정상에다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걸 다 넣어달라고 조정 당시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